요거 콩 같은 거 열리는 거네요. 좋아해달라고 먹는구나. 그러면서도 경계를 어머 누워버리네. 올라리. 우리도 고양이 이라봐 나. 아치 너 좀 만져보자. 아, 그지. 이렇게 천막을 딱 하면은 물을 가둘 수가 있지. 여긴 잘 해놨네. 물이 안 스며들게 다 이렇게 천막을 했구만. 이게 대체하자요? 대취하자. 그 울뚝불뚝한 거. 내가 이번에 제대로 배워버렸어. 나무가 엄청 큰데 뭐 될 것 같은데. 높은 거, 비끄는 거는 그냥 야자고, 이거는 대체하자. 저 뭐냐 거기가 어디냐, 야자나무나 가짜나무도 많아요. 관광지 가면은. 응? 여 빨간 꽃에 빨간 꽃. 뭐 먼지가 이렇게 많은 것 같아. 아니야, 여 앞에 서봐. 자, 저 빨간 꽃 밑에서. 자, 이쁘게 하나 둘 거라지. 호텔을 통해서 해변으로 갈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해변 가시겠습니다. 오늘 안방에서 주무실까요? 수영을 하시면 안 돼요. 본인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엄청난 민폐를 끼치는 겁니다. 얼굴에 튀고 눈에 들어가고 큰일 나겠죠, 소금물이. 아이고, 그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모자 써도 되고 선글라스 껴도 하얘질 겁니다. 휴대폰 들고 들어가지 마세요. 분명히 아마 한 번은 웬만한 교육 능력이 없으면 뒤집어지는 경우 할 거예요. 그냥 대자로 몸을 뉘어있는 거거든요. 근데 일어날 때 이게 좌우로 5대5로 균형을 맞춰야지, 안 그러면 뒤집어지거든요. 그리고 휴대폰 손에 들고 있으면 소금물이 휴대폰에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바로 고장나겠죠? 그동안 찍었던 그 사진들, 연락처들 다 날라가겠죠? 휴대폰은 들고 가지 마시고 체험을 하는 겁니다. 자, 수영복이나 아쿠아시즈 필요하신 거 지금 다 여기 가지고 계시죠? 비닐봉지. 타월이 제공된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이쪽은 이제 처음이니까 보통 타월은 제공이 안 되는데 호텔에서 제공이 된다고 하는데 좀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좀 챙겨가 보세요. 하실 것만 챙겨놔. 아쿠아슈즈, 수영복, 비닐봉지, 타월 정도. 그리고 거기서 우리 옷도 갈아입고 수영복을 갈아입고 체험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중품 차 안에 둘 수 없죠. 차도 안전하지 않으니까. 기중품을 보관하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해변으로부터 좀 떨어져 있고 분명 유료예요. 유료일 거예요. 근데 그건 어떻게 하냐? 그걸 들고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저는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제가 보고 있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경기근무 군대에 있을 때 참 많이 썼는데 경기근무자가 돼서 망을 보고 있겠습니다. 몇 번째가 휴대폰 이제 필요로 하는 거는 제가 보고 있을 거니까 그거는 제 앞에 두시고 체험하고 갔다 오시면 됩니다. 바나나 맛. 바나나 맛이 많네.
도착하면은 우리가 옷을 갈아입는 것은 어디인지, 샤워 시설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고 중요한 기준 부분은 이제 제가 볼 거고, 이제 수영복 입고 신발 신는 시간에 아쿠아슈나 샌들 같은 거 바닥 위에 따갔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미끄러워요. 조심하셔야 돼요.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그리고 맨발로 다니게 되면은 피도 날 수 있어요. 뾰족한 게 바닥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또 아쿠아슈즈 이런 걸 신으면 또 미끄럽죠. 그래서 조심히, 정말로 조심히 걸어 다니면 다치지 않고. 아니 난 옷 갈아입는 것도 귀찮고, 에이 그럼 귀찮다 그런 거 구경하셔도 되죠. 사진 찍으시면서. 여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된 것이 아니라 프라이빗 비치, 호텔 사설 해변들이 돈을 내고 이용을 하는, 그래서 뭐 너무 시장바닥처럼 북적거리가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자, 사해 바닷물의 염도가 물이 100이 있으면은 한 3.5는 소금으로 돼 있어요. 바닷물 같은 경우는. 그런데 사해는 물이 100이 있으면은 31.5는 소금으로만 돼 있어요. 염도가 바닷물의 10배예요. 우리 요단강은 북쪽에 시리아에서 발원을 해서 이스라엘 북쪽을 지나서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요단강이 이제 마지막으로 흘러 들어가는 곳이 바로 사해예요. 더 이상 배출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은 증발을 하는데, 물이 그냥 순수하게 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물은 여러 가지 광물질을 함유하고 있잖아요. 물은 증발하지만 그 광물질은 남아있어요. 물은 증발하고 광물질이 남아있고, 이것이 반복되면서 그 광물질의 염분이 쌓인 겁니다. 그래서 사해는 짜죠. 짠물에서는 잘 뜨죠. 그렇기 때문에 수영을 못한다 하더라도 물에 뜹니다. 부영이라고 하죠. 수영을 하는 거, 부영은 물에 떠 있는 거예요. 천천히 들어가서 등을 물 쪽으로 해서 대자로 누워 계시면 됩니다. 적당히 염장한 다음에, 너무 오래 있으면 오히려 몸에 안 좋아요. 우리 김치 염장할 때 보면은 이제 막 소금에 섞었을 때는 보이지 않다가 시간 지나면 물이 막 나오죠. 그 소금이 수분을 다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에서 염장을 오래 하게 되면은 우리 몸에 수분이 다 빠져버려요. 피부가 건조해지는 거니까 너무 오래 있는 건 좋지 않습니다. 10분 정도가 딱 좋죠. 나오셔서 샤워하고 옷가 입고 자로 돌아오시면 되는 겁니다. 눈에 들어가지 않게 조심하시고, 휴대폰 가져가지 마시고, 수영 절대 하지 마시고,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입니다. 해발 마이너스 430m. 사해도 꽤 깊어요. 깊이가 300m 정도 됩니다. 꽤 깊어요. 뭉툭 파여있으니까 더 이상 빠져나갈 균형이 없는 거예요. 증발만 하고 또 광물 전체는 쌓여있고, 그래서 바닷물에 10배나 되는 염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물고기, 당연히 물고기가 요르단강에서 이렇게 남쪽으로 헤엄쳐가서 사해로 들어간다 그러면은 물고기 어떻게 될까요? 산채로 적발되는 거죠. 물고기가 당연히 물고기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잠수해서 조사를 했더니 미생물 같은 거 살고 있대요. 미생물. 어쨌든 생명체가 있긴 있어요. 사해, 죽은 바다죠. 데드씨. 근데 엄밀히 말하면은 포라고 해야 되죠. 바다는 아니기 때문에. 어떤 생명체가 살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커요. 한 서울시 정도 면적 되는데 당연히 갈매기 이런 것도 없고. 자, 그런데 요르단강이 물이 줄어들면서 계속 사해는 줄어들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 급속도로 1년에 50cm씩 줄어들고 있대요. 사해를 끼고 리조트 호텔을 만들면은 점점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한 10년 뒤에 오는 사람은 한참 걸어나가야 될 거예요. 물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뉴스 텔레비전 보면은 뭐 사회에서 둥둥 뜨면서 뭐 신문 펼쳐 있고 책 보고 있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정말 신문 보고 거기서 책 보는 걸까요? 아니 왜 굳이 그렇게 신문을 봐? 그건 어차피 젖을 텐데. 그럼 그냥 사진을 찍히기 위해서, 그러시면 사진을 찍기 위해서 그냥 컨셉용입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보면 되게 굉장히 불편해요. 교과서에 그게 나왔대요. 교과서에 그 사진 찍는 거기 사회 구역하면서 책 보는 게 나왔어요. 실제로 그렇게 하면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그거 해보고 싶었대요. 머리도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딱 당겨야 되잖아요. 목 아프지 계속 들고 있으면. 사진 찍히기 위한 용도입니다. 오른쪽에 사해가 보이네요. 이게 하얘. 색깔은 참 예뻐요. 진짜 푹 들어갔고 막 바다가. 하늘의 색과 거의 구분이 안 되네요. 하지만 먹으면 죽는다. 절대로 먹을 수 없는 물입니다. 뒤 도착 예정입니다. 비닐봉지 챙겨오셨나요? 타월이나 수영복 젖을 텐데 그대로 가방에 넣으면 다른 것들이 이제 젖지 않습니다. 비닐봉지, 아쿠아 슈즈, 수영복, 타월 정도, 그리고 귀중복은 제가 봐드릴 거예요. 손목시계도 가져가지 마시고, 모자 선글라스 아주 한 채로 들어가셔도 되는데 나중에 다 하얘집니다. 선글라스도 하얀 소금 성분이 껴있어요. 미끌미끌한 소금 성분, 물에 한참 동안 물에 내면 좋긴 하죠. 근데 기름기가 남아있더라고요. 미끌미끌한 소금만 있는 게 아니라 소금을 물로 녹여서 없애버리면 기름기가 남아있어요. 그 샴푸 정도? 몸은 그냥 물로 샤워만 해도 오히려 느낌이 좋아요. 부드러워요. 그래서 뭐 비누칠 해도 되고 많이 되는데 머리카락은 빳빳해집니다. 드시지 않게, 눈에 들어가지 않게 조심히 하셔야 됩니다. 거기서는 천천히 들어가서 천천히 대자로 눕고 천천히 균형 잡고 일어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닥 미끄러지지 않게 조심하셔야 돼요. 아까 내가 동영상 찍는 거하고 사진 찍는 거 같이. 걸어다니시면서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희한하게. 주위가 산만해지고 주변을 살피질 못하겠죠. 말씀은 뭐 식사하실 때나 호텔 들어가서 하셔도 되잖아요. 거기서 그러면 넘어지시는 거예요. 아유, 그러면서 이제 땅을 탔다. 아유, 바닥이 왜 이래. 우리 어렸을 때 애 가르칠 때도 애가 막 넘어지면은 조심해야지 이러면 되는 게 아니라 땅으로 돼. 이 나쁜 땅 떼기 땅으로 돼. 왜 그딴 식으로 남산 타는 걸 어려서부터 가르치고 있어요. 누가 그랬어? 왜 이렇게. 우리는 성인이 돼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은 책임질 사람부터 찾아요. 놀러 가는 배가 뒤집어지니까 대통령이 잘렸어. 소크라테스를 참 좋아합니다. 말씀한 것이 6번이라.
경우 4시간 연착되니까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거를 왜 미리 알고 어떻게 와야 되고 저 어떻게 물어보세요. 비행기 탈 때 여행 가방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가방 나올 때까지 저를 괴롭히십니다. 진짜 스트레스예요. 일정 끝날 때마다 저녁마다 막 문자하고 만나서 얘기하려고 그러고 아니 옷 나오면서 왜 안 오나 이걸 제가 어떻게 알아. 항공사에서 보냈다고 해야지 안 오나 이걸 제가 어떻게 알아. 저를 엄청나게 괴롭히세요. 그러니까 저 항공사에서 그 하는 말 좀 그대로 해주는 거예요. 근데 왜 저를 괴롭히시는 거예요? 그 심리가 되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말이 통하고 안 통하고 그거는 비항공사에서 그걸 찾아서 보내줘야 되는데 그걸 저한테 이렇게 해봤자 뭔 소용이 있냐고요. 그거를 아 어머니가 쓰신 분들이 괴롭히시는 거구나. 아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재미로 드세요. 재미. 한번 예, 자 한번 필요한 거 챙기시고 내리시겠습니다. 어야 가만히 있어봐. 이거 들고 있어봐.